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반도체 공장 보조금을 대가로 그만큼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지분 강탈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과 달리 삼성전자는 어느 정부의 투자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트럼프의 지분 취득 방안은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얘기는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공장 짓는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걸 넘어서 이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저희가 로이터, 블룸버거 보고 또 국내 언론, 전문가 분석 자료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술이나 경제, 또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핵심 뉴스부터 좀 짚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 또 TSMC, 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정부가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랑은 상당히 좀 결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는 조건 없이 지원한다 이런 약속 아니었나요? 네, 당시 삼성전자가 한 47억 5천만 달러, TSMC는 66억 달러, 꽤 큰 규모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었죠. 조건 없이요. 그런데 갑자기 지분이라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늘 그렇듯이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상무부 쪽에서는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또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랑 같이요. 납세자 이익 환수, 그리고 중요한 게 대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새로운 행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변화?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읽힐 수 있죠. 심지어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런 평가까지 덧붙였더라고요. 창의적이라. 근데 이게 갑자기 조건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특히 전문가들은 인텔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삼성전자나 TSMC는 재정적으로 인텔만큼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냐 아니면 사실상 지분 강탈 아니냐 이런 좀 날선 질문까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조금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미국이 수입 반도체에 최대 30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듯한?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비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권인데요. US 스틸이요? 네. 이때 미국 정부가 황금주, 그러니까 골든 쉐어라는 걸 확보했어요. 황금주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걸 통해서 미국 정부가 US 스틸의 본사 이전이나 사명 변경, 아니면 중요한 투자 결정을 늦춘다거나 심지어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 아주 핵심적인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네요.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국가 안보랑 직결될 핵심 산업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수단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국가 이익이랑 기업 활동의 자유, 그 사이의 균형점이 좀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공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정말로 지분을 요구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한 경제지에서는 대략 한 1.5%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던데요. 1.5%면 삼성생명이나 국민연금 같은 주요 주주 지분율에 비하면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비율 자체는 그렇죠. 삼성생명이 한 8.6%, 국민연금이 7.57%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게 그 규모보다는 미국 정부가 주주로 들어온다는 그 상징성, 이게 좀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된다는 거? 네. 물론 미국 정부는 경영권 행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분명히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전망, 예를 들면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HBM 경쟁력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력, 이런 게 주가에는 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실적 자체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 결정을 하거나 미국 정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뭘 내놓아야 할지 그 위험과 이익을 다시 따져보게 만들겠군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경쟁 구도가 바뀌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 제품들의 가격이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 당신의 일상과도 이게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또 납세자 이익 보호 이런 명분을 내걸고 반도체 보조금과 기업 지분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에서의 황금주 사례를 통해서 그 배경과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짚어봤고요. 네,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 정부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간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지켜보는 거겠죠. 기존의 약속대로 조건 없는 지원이 유지될 건지 아니면 지분 요구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주목됩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반도체나 철강을 넘어서요, 정부 지원이나 자국 시장 접근성을 담보로 해서 기업의 지분이나 통제권 일부를 요구하는 방식, 이게 앞으로 국제 경제 관계에서 좀 더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 차례는 또 어느 산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공장을 둔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설명되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주식을 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사례에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확보하여 경영 통제력을 가진 것처럼 이번 반도체 기업 투자 방식도 미국 정부의 산업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관련 기업들의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